요즘 방송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지원 전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청문회장에서 박지원 전 의원이 스마트폰을 내보이면서 동양대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사진이 저한테로 와 있다.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이 된 표창장은 저한테로 들어와 있다.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팩트는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팩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첫 번째, 조국 후보자는 이 칼라본을 공개하지 않았다. 두 번째,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표창장은 바로 이 칼라본이다. 검찰에 그 압수수색한 이 칼라본이 박지원 전 의원 손에 들어와 있다. 이게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입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야, 검찰에서 이거 흘렸구나. 결국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동양대 표창장은 사본이랍니다. 흑백 사본. 그리고 나니까 여론에서 이제 드디어 과연 그러면 그 박지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동양대 표창장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누구로부터 받았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바로 칼라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칼라본은 흑백인데 그 칼라본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검찰 누구로부터 받았냐? 아니면 거짓말 하시는 거냐?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받았냐? 아니면 위조하셨냐?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흐지부지 됩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후보자도 아니고 따님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아니래요. 그냥 의정활동 차원에서 입수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건 얘기할 수 없대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늘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처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방송활동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공무원 피사 사건의 월북머리가 바뀌었듯 그간 잘못되었던 것이 상식과 순리에 따라 바로잡혀 나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던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정상화되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비정상적이던 문제가 최근 제대로 바로잡힌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단국대 대자보 사건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단국대 건물에 붙였다는 이유로 한 학생이 재판에 서야 했습니다. 대자보 내용과 관련해서 처벌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은 학생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인 단국대조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대자보를 붙였던 경험이 있는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괘씸죄가 작용했던 것은 아닌지 내로남불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사건 당사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경제 문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가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성찰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누리는 자유, 평등, 인권 등 헌법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고한 헌법 정신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10만 톤 시장 격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농민단체들이 3차 시장 격리를 요구해 왔는데 농민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3차 추가 격리를 조속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가 부담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농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 등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와 고통 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대규모로 열어 도심을 마비시켰습니다. 민생이 위기에 처했음을 민주노총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노조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원자재 및 물가 상승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휴일에 매상이라도 기대하며 문을 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규모 시위가 치명적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귀족 노조의 의미 없는 거리 투쟁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모을 때입니다. 상습화된 거리 투쟁으로 국민의 일생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모두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주노총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에 해가 되는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정부는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재 상승, 환율 폭등, 전기료 인상 등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며 대기업의 동반자입니다. 위기의 경제 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해결책은 상생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고통을 조금씩 나누어야 덜 무겁습니다. 일부 모범적 사례도 있지만 납품 단가, 연동 등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통 분담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기업만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중소기업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공학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조속히 국회가 통과시켜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은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위기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야, 대기업, 중소기업, 노조,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과 경쟁했던 후보를 수사하는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다. 경제와 민생을 잘 안 챙기고 보복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지하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팩트를 몰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수사의 칼날을 정치보복으로 몰아 피해자인 양 국민을 속이려는 술수입니까? 정확한 팩트를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사건들입니다. 우선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올해서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친문의 대표적 검사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부당하게 일을 막았기 때문에 그 결과 유능하고 정직한 검사가 옷을 벗고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하에 있었던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법인카드 관련 사건 역시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청 공무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경기도가 감사를 마치고 직원을 고발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전 지사에게 물어볼 일을 왜 덮어씌우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의원께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한 최고 엽적이라는데 수사에서 비리가 없는 것이 밝혀지면 이재명 의원 대권 가도에 비단길이 열리는 걸 왜 그리 무서워하십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한테는 호재인 사건입니다. 우상호 대표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고발된 사건들입니다. 민주당이 떳떳하게 수사를 왜 늦추냐고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국민권익위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저는 요청했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의 답변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가 맞습니까? 혹시 민주당 권익이나 문재인 정권 권익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패방지권익법 제12조에 따르면 권익위의 업무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권익 구제입니다. 죄 없는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유족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짓밟은 일입니다. 권익위가 답변을 못하면 국민 권익을 어느 부처에 물어야 된단 말입니까?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탈북선언을 강제 북송한 사건은 우리 국민이 된 소중한 생명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북한 정권의 사형대우에 바친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기 국민의 권익조차 상납해버린 정권 아닙니까?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권익위원장에게 어찌 국민의 권익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는 이미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철저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편에 서서 불공정한 유권 해석을 연달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의적으로 직행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모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는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서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 권익이 아니라 민주당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역주행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이십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 권익에 다시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았던 것과 헌법상 명백히 우리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한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다시 묻습니다. 대답이 어려우시면 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